반갑습니다. 북서풍을 진행하고 있는 박시태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낚싯대 선택법, 릴, 라인의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이번 시간에는 원줄, 목줄, 어신지, 바늘, 그리고 뱅에돔이 좋아하는 수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뱅에돔을 낚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가 가고자 하는 필드 수온을 알 수 있으면 60% 이상 먹고 들어가겠죠. 자, 오늘 저만의 핵심 무기 수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무기를 말하자면 수온을 보는 사이트인데요. 자, 네이버나 구글에 국립해양조사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출조할 지역, 수온, 바람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수온에 민감한 뱅에돔을 낚기 위해서는 필수로 알아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수온에 민감한 뱅에돔을 낚기 위한 필수 사이트입니다. 꼭 참고를 하십시오. 제가 뱅에돔 낚시에 있어서 기준으로 두고 있는 수온은 일반 뱅에돔 같은 경우에는 표충 수온을 16도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중층 이상에서 입질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표충 수온이 16도가 정도 나오면 속수온은 한 1도나 1.5도 정도 낮겠죠. 물속 수온이 약 14.5도가 되면 어디든 중층 이상에서 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본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수온 등 기준으로 남해 동부권이든 전라도권, 원도권 어느 지역을 가든 수온이 조금이라도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상 어종을 낚기 위해 그 어종에 맞는 수온입니다. 띄워서 낚아야 할 수온에는 뱅에돔을 띄워서 낚아야 되겠죠. 그리고 뱅에돔 자체가 부상을 시켜서 낚는 어종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낚시하는 포인트가 띄워서 낚아야 할 수온, 표충 수온 16도 이상, 입질이 없다 해요. 계속 깊이만 내리면 그날은 낱마리지 마리수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일반 뱅에돔 낚시 밑밥으로 부상을 시켜 띄워서 낚는 어종이지 깊이 내려서 낚는 어종이 아니란 말이죠. 개개인마다 다 틀리겠지만 남해 동부권 기준에 약 15년 이상을 제가 해온 패턴입니다. 그래서 꼭 참고를 하시고 좋은 조과로 이어지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긴꼬리 뱅에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벚꽃이 피는 4월 초중순 수온이 16도가 시작이 되면 낱마리 조항을 보이면서 이제 뱅에돔, 긴꼬리 뱅에돔이 시즌이 시작이 되죠. 뱅에돔들이 가장 잘 낚이는 계절은 제 생각은 장마 전후가 최고 피크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죠. 해마다 제가 해오던 패턴을 되돌아보면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민물 유입이 많이 돼서 바닷물과 섞이게 되면 부시리하고 다랑어 종류들이 갯바위 가장자리로 빨리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 긴꼬리를 노릴 때 복병, 부시리, 다랑어 때문에 낚시가 채비 손실도 많고 그래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른 장마라고 부르죠. 마른 장마는 뭘까요? 해마다 겪게 되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 해도 있고 장마철에 비가 양이 작게 오는 장마철이 있죠. 즉 마른 장마는 비가 적게 오는 시기를 흔히 마른 장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장마철에는 그야말로 긴꼬리 뱅에돔들이 대박을 칠 수 있을 만큼 사진에 보시다시피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긴꼬리 뱅에돔 최고 좋은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수온이 조금 좀 더 오르고 안정적인 원도권을 제외하고 남해 동부권 기준 6월부터 7월 초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7도에서 20도 이 사이가 되면 남해 동부권 대한민국 곳곳에 긴꼬리 뱅에돔이 좋은 호황을 이루게 됩니다. 해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온 데이터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참고해서는 뭐 나쁜 건 없겠죠. 자, 다음은 원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원줄, 플로팅, 세미 플로팅, 서스펜드, 싱킹 이 네 타입으로 사진에 보시다시피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대중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원줄이 플로팅, 세미 플로팅 계열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플로팅 타입의 원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03, 1.05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죠. 일단 장점으로서는 잠겨있는 원줄보다 수면에 떠있는 원줄 조작성이 일단 좋다는 말입니다. 장점이라고는 물에 뜨기에 채비 운영하기가 쉽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기준에는 뭐 개개인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이런 장점들이 많은 단점을 발생을 시키죠. 일단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좀 많이 취약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수면 위에 뜬 원줄이 밀어내게 돼서 채비 운용, 원줄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수면에 뜨게 하기 위해서 공사가 있는 플로팅 라인은 강도 면에서는 세미 플로팅 라인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가 많기 때문에 물에 현저히 잘 뜨지만 인장력은 좋지 못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세미 플로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나이론 원줄을 말하죠. 나이론 원줄은 비중이 1.14로 수면에 약간 잠기는 정도입니다. 현재 찌낚시 원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줄 타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면 아래 10cm 전후로 정도만 잠기므로 채비 운영에는 편합니다. 바람의 저항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원줄이죠. 장점으로는 플로팅 원줄보다 약간 줄이 인장력이 튼튼한 편입니다. 플로팅 원줄 단점이 신경 쓰는 분이라면 세미 플로팅을 사용하는 게 개인적으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각자의 취향이니 선택사항은 사용하시는 분들의 선택이겠죠. 다음은 세 번째로 서스펜드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4에서 1.7 정도 비중이 되는 원줄이죠. 세미 플로팅보다 비중이 약간 더 높고 조금 더 잠기는 원줄입니다. 표층에서 약 한 20cm에서 30cm 정도 잠기는 원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세미 플로팅보다는 절단 강도가 조금 높아 튼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원줄 플로팅 원줄이나 세미 플로팅 원줄은 원줄 조작성이 어느 정도 초보 낚시인들에게도 좀 편한데 서스펜드에서 싱킹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줄이 플로팅 라인보다 세미 플로팅 라인보다 조금 더 현저하게 좀 가라앉는 성향의 줄이다 보니까 채비 컨트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어느 정도 플로팅 라인하고 세미 플로팅 라인을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신 후에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로 싱킹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싱킹은 원줄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죠. 한 1.7 정도 이상 비중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론 원줄 중에서 진강력이 제일 높은 원줄입니다. 주로 깊은 바다에서 사용되는 원줄이며 잠수찌 낚시할 때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원줄입니다. 근데 라인이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초보 낚시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라인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가라앉는 채비의 조작성 어려움 때문에 조금 약간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줄은 보편적으로 좀 많이 사용이 안 되는 원줄이다 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상 찌낚시에 있어 플로팅 라인과 세미 플로팅 라인이 가장 많이 쓰이죠. 서스펜드 이상 라인, 싱킹 타입 라인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 라인 컨트롤이 가능하신 분들께 이 두 라인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라인의 성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개개인마다 원줄을 사용하는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저는 감성돔, 참돔, 뱅에돔 원줄 라인을 사용할 때 동일한 썬라인에서 블랙마크라는 라인이 나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블랙마크는 세미 플로팅에서 서스펜드 중간쯤 되는 원줄입니다. 서스펜드형 원줄이라 해도 무관합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수면에서 어느 정도 약간 잠기는 원줄입니다. 시인성이 처음 좋지 않아서 처음 접하시는 조사님들이 좀 많이 힘들어해요. 사실은 원줄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초리대를 부서뜨릴 수 있지만은 라인이 보이지 않아 라인을 항시 견제를 하게 됨으로써 채비 컨트롤이든 조작성에 있어 스킬이 확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자, 다음은 목줄, 우리가 대상어종을 낚기 위한 필수 도구죠. 목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본 목줄 비중은 1.7 정도로 나이론 원줄과 함께 둘 다 물의 비중보다 무겁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목줄은 썬라인사에서 나오는 블랙스트림과 파워스트림 이 두 종류를 자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매니아층에서 이미 검증된 목줄이죠.
자, 이번 썬라인 블랙 스트림 목줄은 또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한층 업그레이드가 돼서 갯바위의 슬림에 강한 고무 소재, 사진에 보시다시피 카본에 고무를 코팅을 했네요. 결속 강도 40%, 끈기 25% 이상을 인상을 시키는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뱅에돔 낚시를 할 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목줄 호수가 0.85 기준에서 조금 굵게는 1.5까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긴꼬리 뱅에돔 낚시 목줄로는 1.5에서 한 1.75 기준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제 역시도 그래 쓰고 있어요. 이 정도 목줄 호수는 약하다,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은 굵게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개개인 스타일이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뱅에돔 피크죠. 해창이나 해질녘, 갯바위 가장자리까지 들어와서 먹이 활동을 할 때 발 앞에서 대물들 때문에 조금 1.5에서 1.75 기준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목줄을 길게 사용하기보다는 약 한 목줄 굵은 호수 1.75나 2호나 2.5나 약 50cm 정도를 절단을 해서 목줄하고 직결을 하셔서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목줄은 개개인의 다 스타일이니까 그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뱅에돔 어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뱅에돔을 낚기 위해서 사용된 찌들이 종류가 너무 다양하죠.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다양한 어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뱅에돔 낚시에 두 종류의 찌들로 분류를 합니다. 많이들 하는 띄울 낚시에 적합한 찌, 장길찌 낚시에 적합한 찌 등등이 있습니다. 찌마다 구경이 큰 찌, 구경이 작은 찌 등으로 분류가 되죠. 그 중에서도 제가 일반적으로 뱅에돔 낚시에 좋아하는 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내만건 위주에서 사용되는 찌, 구레정가, LC, EXR 이 등이 있습니다. 앞에도 영상에도 제가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이 찌들을 제가 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찌들을 선호를 하냐면 우선적으로 찌에 대한 상세 부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컨트롤이 일단 가능합니다. 앞전 시간에도 늘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어종을 낚을 때 찌에 대한 상세 부력을 알면 찌는 갯바에서 큰 무기가 된다 했죠.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찌 정도의 상세 부력은 꼭 알고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자인이 이쁘다고 이 찌 저 찌 다 사고 이러면은 보조 가방에서 바닷물에 샤워 한 번 못하고 세월이 흘러도 천대받는 찌들도 있을 뿐더러 지갑이 일단 오링 납니다. 이거는 게 이것저것 사지 마시고 꼭 필요한 찌들을 선택하여서 고기 잡는 명기의 찌들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일반 내만건 뱅에돔 낚시 경우에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구경, 파이 등이 좀 작고 예민성을 갖춘 찌들이 입질을 받는데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긴꼬리 뱅에돔 낚시할 때 제가 좋아하는 찌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시아 마스터피스 02번, 03번, 익스퍼트 굴의 제트란 찌도 있고 아시아 LC 등등 이 찌들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사진에 보면 요즘 찌들이 사이 부력이라 하여 찌들이 엄청 예민하게 잘 나오는 것 같죠.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흔히 장길찌 낚시를 할 때는 밑밥과 내미끼가 최대한 입수 순간부터 흘러가는 그 동조 구간이 관건인데요. 보이는 찌낚시로는 조류가 강할 때 밑밥 구간이랑 잘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불어오는 바람 영향도 무시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장길찌 낚시를 많이 이용하곤 합니다. 긴꼬리 뱅에돔 낚시 왜 본류대를 좋아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긴꼬리 뱅에돔은 해유송, 부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우선 긴꼬리 뱅에돔 낚시에 있어 왜 긴꼬리 뱅에돔은 낚시에 장길찌가 사용이 될까? 장길찌를 왜 굳이 필요로 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본류대를 좋아하는 긴꼬리 뱅에돔 밑밥이랑 채비가 먼 곳까지 함께 동조를 이루고 가기에는 수면에서 떠가는 기본적인 긴꼬리 뱅에돔 채비로는 사정거리 30m 이상 벗어나면 조류에 의해서 동조가 조금 쉽게 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사용하는 장길찌 낚시는
사용하는 밑밥과 최대한 먼 곳까지 미끼 이탈 없이 동조되어서 먼 곳까지 두루두루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길지 낚시를 좀 선호합니다. 내 밑밥과 미끼가 서서히 조류에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장길지 낚시가 긴꼬리 뱅에돔 낚시에는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낚시에는 많은 기법들이 있죠. 이렇게 저는 장길지 낚시할 때 이런 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바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늘, 저는 바늘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1인이기도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 뱅에돔 낚시에는 가볍고 촉이 좀 날카로운 바늘을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제가 좋아하는 바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바늘은 그란에서 나온 후가세 경기라는 바깥미늘 바늘입니다. 그리고 마루토에서 나온 구레, 신풍구레라는 무미늘 바늘입니다. 입질이 예민할 때는 주로 무미늘 바늘, 신풍구레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랑 후가세 경기라는 바늘이 대상어종을 히트했을 때 잘 벗겨지지 않고 압촉이 조금 일반 바늘에 비해서 조금 날카롭거든요. 그리고 바늘도 침이 대부분 바늘을 보면 안에 침이 다 박혀 있는데 바깥 미늘에 침이 박혀 있습니다. 멀리 캐스팅 할 때 미끼 이탈도 좀 방지를 해주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뱅에돔 바늘보다 바늘 촉이 좀 날카롭고 대상어종 히트 시 설걸려 빠지는 부분 등을 좀 커버를 해주는 바늘입니다. 이 바늘 두 종류가 뭐 개인적인 바늘 취향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런 바늘 쓰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긴꼬리 뱅에돔 바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긴꼬리 뱅에돔 낚시에서는 제가 주로 이용하는 바늘은 바늘에 침이 없는 무미늘 바늘을 많이 이용합니다. 본류대 전용으로 많이 쓰이는 바늘이죠. 저 사진에 보시다시피 가마가츠에서 나온 아와세 미장이나 차다 메지나 이런 바늘 등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바늘을 선호하냐면 바늘이 우선 일반 바늘보다 좀 많이 두껍고 무겁습니다. 본류대를 좋아하는 어종 긴꼬리 뱅에돔 낚시이기에 본류대에서 채비를 조금 더 봉돌 대신에 이 무거운 바늘이 채비 중심을 잡아주겠죠. 그래서 많이 쓰곤 합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봉돌 기준표에 보면 봉돌에 그램 호수가 다 나와 있죠. 자, 이 기준표랑 바늘 무게랑 비례를 해서 사용하시면 굳이 빠른 조류에 봉돌을 안 물리고도 무거운 바늘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늘을 자세히 보시다시피 안으로 많이 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침이 없습니다. 대상 어종이 우리 긴꼬리 뱅에돔 흔히 낚시를 하다 보면 본류대에서 이제 후루룩 하고 원줄을 다 들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상키 갖고 터지려면 뭐 1.5, 1.75, 2호, 3호도 다 터집니다. 근데 이 바늘은 대상 어종을 히트 시 침이 없기 때문에 입 안에서 한번 긁혀져 나오면서 입술에 정확하게 후킹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히 뱅에돔 낚시를 할 때 일반적인 침이 있는 바늘을 10번을 입질을 받았을 때 5번 이상이 터뜨린 적도 있어요. 근데 이 바늘을 제가 쓰고 믿음이 가게 된 이유가 10번 정도 입질을 받아서 2-3번 밖에 터뜨리지 않으니까 확실히 이 바늘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늘을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늘의 종류가 많고 개개인의 뭐 스타일이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이 바늘을 쓰고 있다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뱅에돔 낚시 라인, 지, 바늘 그리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 수온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필드에서 늘 낚시만 할 줄 알았지 막상 스튜디오에 서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수온 중요하죠. 뱅에돔 낚시에 있어 수온을 알고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60% 이상 확률을 가지고 들어간다. 꼭 기억하시고, 제가 가고자 하는 필드에 항상 수온을 체크를 해보고 가는 습관을 들이면 뱅에돔 낚시도 물론 참돔, 감성돔 확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원줄, 목줄, 찌, 수온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알아봤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남해 동부권 특급 포인트 소개 및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놓치면 진짜 후회합니다. 이상 북식봉TV의 박지태였습니다.